프로그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름을 지을 때 로지로 지었는데 여기에 의미는 어떤 거냐면 독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가르쳐 보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실 독서라기보다는 말하기 위주로 수업이 다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그 말하기를 위해서 말하기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스피킹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10년차 광교어학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좀 되게 감회가 새로워가지고 인스타에도 하나 쓰기도 했었는데, 2013년 1월 3일 날 그 자연의 힐스테이트, 그러니까 여기 바로 옆에 거기 이제 첫 번째 동에서 1층에서 3호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영어 독서 클럽으로 공부밤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학생이 9명. 그래서 그 중에는 한 명은 제가 이제 죽전에 있을 때 한 명 가르치던 애가 있었는데, 걔가 광교로 온다는 소식에 그래 그럼 나도 광교에서 오픈을 해볼까. 그 전에는 판교를 할까 뭐 광교를 할까 좀 사실 고민을 하다가 새로 시작하는 곳이니까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제 광교에서 하게 돼서 한 명은 기존에 있던 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8명은 이제 새로 모집하게 된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한 여름쯤 됐는데 애들이 뭐 48명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모든 클래스 다 마감되고, 그 당시에 이제 한 반에 6명씩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기 요 자리네요. 네, 요 자리로 이제 2014년 2월 달에 로지 영어 학원으로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2년이 지나서 또 아이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여기 로비에 애들이 쉬는 시간에 막 나가는데 막 치이고 들어오는데 치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영어 도서관을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옆에 원래는 수학학원이었는데 그걸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영어 도서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서 19년도에서는 이제 좀 저보고 어머님들이 제가 잘 안 보이니까 뭐 제2동탄에 학원을 분점을 낸다더니 거기에 분점 내서 글로 가서 일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하셨는데 하여튼 되게 바빴어요. 2017년도에는. 그래서 이제 독서를 활용한 영어 스피킹 교육법이라고 고려 사이버대 아동영어학과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고요. 근데 이것도 사이버대라 가지고 2017년도 한 학기 동안 촬영을 해두면 그거를 계속 사용을 하고, 저는 이제 학생들 가르치기만 2년 동안 하면 되는 거여서 2017년도는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제 이게 또 참 웃긴 게, 뭐든 항상 나쁜 점이 있으면 또 그거로 인해서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거의 80% 이상이 되게 나빠졌지만 그래도 한 20%의 어떤 IT 기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활성화되고, 또한 이제 관련된 산업들도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는 줌으로만 진행이 되는 수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등원을 하지 않아도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대상의 학생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이제 뭐 국제학교를 다니거나 뭐 해외에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등원을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소설 수업, 원하는 진행하는 소설 수업을 줌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수업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재를 보내주죠. 교재를 워크북 같은 거를 보통 2달에 한 번씩 택배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작년에는 이제 위닝게이트 인터뷰도 했고, 그 다음에 작년 4월 달에는 로지 애텀이라고 이제 아이들이 지금 시작하게 될 그 과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저희 블로그에 다 오픈을 하고, 집에서도 실제로 이제 굳이 저희 학원을 등원하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어머니가 이렇게 의지가 있으시면 그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 안내를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제 생각을 전달을 했는데 그분들이 들으시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학원이 그 스피킹 학원인데, 그러면 스피킹을 위해서 내년 스피킹을 잘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인가요? 그죠, 맞아요.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요? 그냥 뭐지? 그냥 자신감. 맞아요. 그런 성격을 맞아요. 진짜 중요해요, 성격도. 네. 그래서 제가 애들을 그룹핑 할 때 그 성향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이를 보고,
두 번째는 영어로 얼마만큼 자기 의사를 전달이 가능한가. 근데 어떤 애들은 문장이 없어요. 문장 스트럭처가 없는데도 자기가 하나도 깝깝해하지 않고 전달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판토마임 하듯이 막 바디랭귀지 쓰면서 그림도 그리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또 뭐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영어라는 관점에서만 딱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아까 알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단어도 알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문장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다라는 거와 터득했다 그 부분이 조금 있어요. 전문 이제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learning versus acquisition이라고 해가지고 배운다, 알았다, 학습했다 이런 거랑 그 다음에 터득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터득했다라는 부분은 그 머리에서부터 이제 몸까지 다 지식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해외에서 살다 온 애들 있잖아요. 툭 이러면은 아웃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애들 툭 치면 야, 뭐 아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터득했다는 거는 그냥 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몸으로 배우듯이. 사실 막 수영이나 뭐 자전거 타기 이런 거를 책으로 백날 학습해봐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몸으로 학습을 해야지만 그게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안다라기보다 이거를 습득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스트럭처를 어떻게 습득시킬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그 문장 구조예요. 그래서 주어는 주어 자리, 동사는 동사 자리, 목적어는 목적어 자리, 이렇게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애들한테 자 그러니까 뭐 나는 학교에 가다를 할 때 뭐 I 그 다음에 go to 그 다음에 school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 그건 지식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내가 써보지 않거나 내가 몸으로 습득하지 않았다면은 그거를 그렇게 올바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4학년 정도까지가 스트럭처 빌딩이 다 돼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미 문장으로 다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문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조금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떤 게 틀렸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은 3번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뭘까? 이러면 이거를 여기 배운 애들 있잖아요. 러닝 한 애들은 이거는 3인칭이니까 3인칭 S가 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리턴이나 아니면 그 학습적인 지식은 살짝 모자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3번 느낌적으로 3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자기가 그렇게 썼었거든요. 이 다음에 S가 안 오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스트럭처를 어떻게 빌딩을 해줄 거냐.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맨날 2번씩 똑같은 책을 2주 동안 읽으라고 해요. 그럼 2주 동안 28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책이 막 엄청 두껍거나 이런 책이 아니라 되게 얇고, 그리고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길어지죠. 그래서 한 번 읽을 때 뭐 한 10분 걸리기도 하고 이런데 힘들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소리내서 읽다 보면은 나 입에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내가 그 문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들이 한 1년, 2년 그 정도만 하면은 한 1000문장 정도가 학습이 된다고 보면 그 1000문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은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 이론에서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말, 내가 할 수 있는 말인데 누군가가 했어요. 근데 내가 이해하지 못할 확률 없어요. 내가 I go to school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I go to school이라고 지나가는데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들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CNN 같은 경우에 우리가 듣고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CNN 그대로 얘기해봐. 뭐라고 하지? 이러면 이거 말을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은 항상 스피킹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피킹을 잘하게 해주면 그럼 리스닝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스피킹을 잘하려면 문장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장 구조를 책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딱 들었을 때 그런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초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엄청 잘 읽어요. 진짜 CD 들으면서 잘 읽은 것처럼 막 잘 읽어요. 그리고 빨리 빨리 룰을 캐치해가지고 엄청 잘 읽어요. 근데 가끔 딱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떤 친구가 지금 최근에도 그 친구가 한 2년 됐네요. 풀 2년 다녔는데 그 친구가 머신을 머차인이라고 읽는 거예요. 자기도 파닉스 룰을 딱 대입을 하니까 머차인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차인하고 읽었는데 제가 너 CD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들었다고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좀 살짝 모니터링이 좀 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잘 읽으니까 잘 연습을 했겠거니 하는데 연습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연습량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못 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에게 이제 잘 못 읽어요. 그래서 이제 플루언시가 낮다고 하죠. 그래서 잘 못 읽어서 읽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봐요. 잘 읽냐 그랬더니 집에 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읽는다고 하니 아마도 maybe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그 읽는 그 퀄리티가 좀 확실치 않다. 그래서 일단은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라. 근데 그거를 해주시는 정성과 노력과 이게 해주시는 분이 있고, 근데 이제 힘들어요. 힘들긴 한데 그거를 한 달만 풀리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월화수목금토일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특정 시간에 알람을 딱 맞춰두고서 지금 알람 울렸으니까 녹음해서 보내야 돼.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한 달만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효과를 어머니가 느껴요. before and after. 그러고 나서는 못 끊어요. 그래서 맨날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0년 1월달부터 하신 이제 예비초 6학년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지금 CD 틀어놓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딱 보자마자 바로 읽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플루언시가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갑자기 딴 얘기인데 단어를 인지를 할 때 그 단어의 길이와 첫 두 알파벳, 끝 두 알파벳만 정상적이면 가운데 거 다 뒤섞어놔도 그걸 뷰티풀로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속도가 빨라지려면 들어간 이제 사진으로 외우는 약간 느낌적인 있잖아요. 그런 거지. 이걸 읽을 때마다 뷰티풀 읽을 때마다 맨날 뭐 이거는 스펠이 이렇게 되니까 뭐 파닉스 룰이 이렇게 되고 이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걔는 되잖아요. 뭐 하늘 천 따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걸 통문자로 암기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많이 읽다 보면은 그냥 그 부분이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그래서 플루언시도 좋아지고 플루언시가 좋아졌다는 거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끊어읽기가 돼요. 그래서 미니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블라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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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블라하고 끊기는 거가 거기가 생각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when 다음에 뭐 대명사가 가서 뭐 돌아오고 막 해석하고 이게 필요 없고 그냥 순서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터득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머리가 이렇게 문법상을 막 공부해가지고 뭐 관계대명사 다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도치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느낌적으로 그걸 터득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 반복해서 소리내서 익혀야 돼요. 좀 더 살짝 더 계속 따지면 근데 이제 엄마표 영어를 했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시는데 책을 엄청 많이 읽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읽혔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권의 책을 한 번 읽고 1000권을 읽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체적인 맥락에 관한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이 빌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장 자체를 암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필요해서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99.9%다 모니터링 하고 있고 안 되면 직접 다시 연락도 드리고 하고 근데 저한테 연락을 안 받으시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연락 와요. 학원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연락을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그 저한테 무지하게 연락 많이 받으시는 분 있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관두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연락 안 받으시는 게 좋은 거니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어느 분이 이제 등록하러 오셔가지고 제가 숙제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교사 그 회의 시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주 회의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누가 부족한가, 누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리고 누가 그 반에서 좀 나대는가. 나댄다는 거는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아이가 버틸 수 있는 최대한 어려운 반에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아웃풋이 좋아져.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 3년치를 건너뛴 거예요. 왜냐면 1학년인데 리터니 반과 아닌 반은 기본적으로 영어 유치원 3년 또는 리터니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요. 요 두 가지 그룹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3학년이 됐을 때 이미 2반으로 건너간 거잖아요. 그만큼의 갭을 혼자서 다 배우는 거예요. 거의 뭐 매달 저희는 이제 2주 단위로 한 책이 진행이 되니까 매 2주 단위로 그냥 다른 반으로 계속 옮겨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하나하나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 두 분이 되면은 이제 내가 아웃풋 하는 거는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리스닝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리스닝도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격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좌우되거든요.
네,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면 잘 들어요. 근데 굉장히 극히 드물게 어떤 아이들이 자기 말만 하기를 좋아해요. 남이 뭐라고 하는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딱히 영어 리스닝 실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성향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리스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도록 하고, 일기 같은 경우도 라이팅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일기를 통해 가지고 스피킹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피자 이렇게 하나만, 이제 요 프리 단계 아이들은 거의 뭐 한 단어 정도 써올 거예요. 그러면 뭐 피자 이렇게 써오면 피자? 물어볼 말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물어볼 수 있을까요? 애가 일기에다가 피자 썼어요. 그쵸? 피자 좋아해? 그죠? 어떤 피자 먹었어? 맛있었어? 또 먹고 싶어? 어떤 피자? 브랜드 많잖아요. 뭐 도미노 피자, 뭐 무슨 피자. 그리고 자기가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만들었다면 누구랑 만들었을 것이나. 그리고 피자는 어떤 피자를 먹었을 것이나. 그리고 뭐 그런 다양한들, 뭐 얼마나 자주 피자를 먹나,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의 수준에 따라가지고, can you tell me how to make the pizza?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 레벨이 높은 거죠. 근데 피자, how many pizza pieces did you eat? 카운팅은 애들 거의 되니까 뭐 one, two, three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뭐 who did you eat pizza together with? 뭐 who? 뭐 많이? 이거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많이 데디 이러면 딱 알아요. 많이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 이제 뭔가 이제, 근데 본인은 집에 가서 느끼기로는 나 영어를 다 알아듣는다. 선생님하고 대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프리 과정 되게 웃긴 게, 처음에 수업 갔다 오면 애들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수업 어땠어? 그러면은 신기해, 다 영어로 얘기하는데 다 알아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나 판토마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리스닝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리딩 있잖아요. 그래서 리딩 같은 경우에는 그 어학원에서는 독서 전략 교육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책을 읽을 때 그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스토리 같으면은 등장인물이 누구냐, 그리고 조선시대에 일어났냐, 현대시대에 일어났냐, 내지는 과거에 일어났냐, 현재에 일어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제 일어났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세팅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클라이막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등장인물들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게 해결이 돼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등장인물이 죽었든 아니면 등장인물이 뭐 회복됐든 간에 어쨌든 결론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그 스토리를 보고서 느끼는 게 있을 거잖아요. 평가. 뭐 재미없다, 뭐 재밌었다, 뭐 다음에 또 읽고 싶다. 그 등장인물 왜 그랬대니? 뭐 등등 뭐든 간에 자기 의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까지를 도출을 해내고, 그 의견에 대해 가지고 디베이트도 할 수 있고 에세이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학원에서는 독서 전략 교육이라는 걸 하고,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선생님의 도움 없이, 친구들의 의견도 없이 나 혼자만 오롯이 읽는 거예요. 읽고 나서 의견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에게 제출하고 블라블라 하고 리테일링을 해주면 돼요. 영어로. 그래서 이제 그것 단계도 지금 이 친구들이 이제 프리 과정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스토리텔링이라는 수업으로 선생님과 함께 가장 중요한 단어 3가지만 뽑아볼까? 요거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20분 동안 책 한 권을 다 읽어주고, 물론 이제 거기에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책이어야 되고, 그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단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단어를 같이 빌딩을 해나갈 거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예요. 대충 이해해요. 그림 나오니까. 그래서 저기 돼지랑 멍키가 있었는데 사와가지고 싸우다가 그다음에 둘이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애들이 쓰는 게 거의 주인공 아니면 주제가 되는 명사 이런 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 선택 활동을 아마도 최대 한 4개월? 근데 스토리텔링으로 계속 가는 건 아니고요.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본인이 그거를 선택하고 선생님에게 한국어든 영어든 이제 블락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도서관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리딩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요 유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유추 활동이 이거는 한국어 다독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어 다독. 물론 저희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친구들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 말씀 하셨는데, 두 마리의 동물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있었는데, 쥐덫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A라는 애가 B라는 애더러 저기 맛있는 데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B가 거기로 본 거예요. 그래서
슬랩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A라는 애가 여기는 다 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슬랩밖에 안 나왔고 걔가 거기로 갔다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설명이 걔가 거기로 들어가서 갇혀서 다시는 나올 수 없으니 나머지 A가 그 나머지 밭을 다 차지해도 된다. 이게 설명이 없잖아요. 슬랩 있었는데 대부분의 많은 애들은 아 뭔지 알겠다. 걔가 거기 갇혔구나. 이걸 알잖아요. 근데 그 슬랩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그 한 명의 친구가 왜 내가 여기다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 이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between the lines라고 하고 그 이제 사이에 숨겨진 내용을 아이가 캐치를 하는데 이게 좀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센스라는 것은 한국어 독서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독서를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가독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냐면 어차피 한국어를 내가 영어보다 훨 잘할 거니까 한국어로 많은 책을 읽어서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독서 얘기는 직접 경험 체험. 유아기 때 영어 교육 방법 어떻게 좋으냐 하는데 아까 그 해리 친구처럼 그 반복적으로 노출이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책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5, 6, 7세가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5, 6, 7세 똑같은 거 하기 정말 싫어하는데 자, 같은 책을 우리가 28번씩 읽어보자. 이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 좋아요. 얘가 바비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 바비 영화를 무한 반복해서 볼 수 있어요. 얘는. 그리고 나서는 그 바비 대사를 외워. 그래서 자기가 막 액팅해요. 공주라고 하면서. 그래서 애들은 그 반복적으로 영상 노출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하면 또 이제 뭐 사이드 이펙트가 있으니까 좀 감안을 하시고요.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시리즈물이 하나 생기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 딸 같은 경우에는 그 바비 좋아했었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폰지밥하고 그 다음에 그 스타워즈 시리즈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시리즈물이 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 좋고요. 그리고 그림 단어가 중요한데 얘들이 어차피 버터플라이 이렇게 잘 못 읽거든요. 그래서 그 나비를 보고서 얘는 버터플라이, 책상을 보고서 얘는 데스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 버터플라이 뭔지 아는데 그거가 글자로 나왔을 때는 내가 못 읽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많은 단어가 있으면 대화할 때는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프리 단계에서 목표를 하는 거가 이제 그림 단어를 150개나 200개 정도를 넣어주면 애들이 그거 가지고서 자기 의사소통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물에 대한 거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빤스 1번 정도? 요거는 엄마표 영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뭐 영어 유치원 보내거나 그러시면 또 훨씬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빤스 1번 정도, 이 정도는 아마 집에서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모르지 애통이라고 여기에 지금 프리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교재나 자료들을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어 학원 보내야 되나? 엄마표 영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엄마표 영어를 했다고 하는 아이들이 처음 찾는 학원이 좀 저희 학원 같아요. 약간 스타일이. 그래서 일단 찾으시는 게 소규모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뭔가 책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피킹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한 4, 5학년 정도 된 엄마표 영어를 엄청 열심히 잘했다고 하는 친구가 왔을 때 저희 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반이 있었던 경우는 지금까지 딱 3명의 케이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적어도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는 학원을 안 다니지만 엄마표 영어로 내가 잘해주고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잘이라는 거가 학원 기준에서는 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어를 읽으면서도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끔 비디오 보여주고 있어. 그래도 엄마표 영어 하고 있어. 이렇게 위안을 삼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레벨이 발전이 이게 학원 기준에서는 이거는 이 정도, 이거는 이 정도 이렇게 딱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에 미달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아이가 영어를 엄청 좋아하고 잘하고 내비도도 잘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되게 경우 어딘가 뭔가 싫어가지고 애들이 어딘가 학습하는 거 싫어, 어디 가는 거 싫어,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이런 상황에서 엄마표 영어로 대안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위험한 거예요. 애들이 일상적으로 영어를 싫어하는데
그거를 어쨌든 간에 안 하고 있으면서 한다고 미안해서 사보시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매년 1, 2회 정도는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가서 어느 정도로 얘가 발전하고 있나 그거를 반드시 모니터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적을 보이는 애들. 그러니까 거의 안 읽는데 잘 읽는 애처럼 뭐 보이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아, 우리 애가 그 영어 책 한 레벨 3? 그러니까 3점대 책 엄청 잘 읽어요. 그래서 뭐 매직 트리하우스 같은 거 줄줄 읽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리포터도 줄줄 읽는 애가 있거든요. 7세, 8세 이런 애들도.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낼 줄 알아요. 그러면은 저희 그 제임스 선생님, 원어민 선생님 또 이제 애들 앞에서 떠듬떠듬 한국어를 읽으니까 애들이 선생님 한국어 할 줄 아시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김치, 부름 뭐 이렇게 하면서 발음 안 좋지만 어쨌든 간에 몇 개 읽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게 김치인지 이게 클라우드인지 매칭이 안 돼요. 왜냐면 소리만 낼 줄 알았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해리포터를 줄줄 읽었지만 그게 뭐 어디를 갔다는 건지 뭘 했다는 건지 둘이서 싸웠다는 건지 이걸 모른 채 그냥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착시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딩 게이트 테스트를 봤더니 1A가 나온 거예요. 그 정도 읽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2C, 2B 나와야 되거든요. 1A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 그러시는데 그런 걸 보여요. 그 친구의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그 리딩 게이트 문제 중에 하나가 할머니의 그 플레인이 어느 장소, at the blank, 그냥 셋이 이렇게 도착, 이렇게 되거든요. 그랬는데, 거기가 플레인이면은 에어포트라고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플레인을 플레인이라고 이렇게 안 읽었고, 플레인이라고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arrive를 arrive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이 단어도 모를 것이고, 저 단어도 모를 것이고, 알았다 손 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에어포트하고 매칭이 안 돼요. 그렇게 그냥 대충 플레인을 플레이로 읽었으면 대충 뭐 읽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 봤을 때는 읽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착시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플루언시가 좋다고 해서 이것이 다 영어 실력은 아니다. 그래서 리딩 게이트 무료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그거 적어도 1년에 2번 이상은 조금 해보시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트윈 앤 라인스 같은 경우에 한국어 다독 너무 중요해요. 한국어를 다독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그 다독 같은 경우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이제 유학 갔을 때 질문이 그거였어요. 만화책을 읽는다 아이가 그 만화책을 금지할 것인가 그거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만화책만 읽어요. 다시지. 엄청 적다가 그냥 어느 정도 높게? 좀 어려운 거지. 만약에 네네. 이제 역사라든가 맞아요. 이런 어려운 네. 거는 네, 조금 더 끝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아이는 만화책 엄청 좋아해서 네. 항상 고민인데 저는 그냥 읽게 하는데 좀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좀 이해하면서 읽는 아, 건지 그쵸, 그쵸. 단순히 그냥 소리 네네네. 같은 것만 보는 맞아요. 건지 맞아요. 그렇게 네네네. 저도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대학교 2학년 군대 갔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 7세 때 눈이 너무 많이 나빠진 거예요. 8세 때 그 학교 건강검진을 갔어요. 저는 이제 건강검진 갔다가 그다음에 영화 보러 가자 이러면서 예약을 다 해놨는데 애가 그 시력이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서 이렇게 모니터링이 안 됐던 거예요. 계속 못 읽다가 0.2가 나온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 계속 막 움직이는 차에서도 마법 찾아본 이런 거 읽고 그러니까 온통 만화책을 너무 많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경이었었는데 레고도 많이 했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1학년이 갔을 때 저는 또 고민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는 줄글부터 읽어야 돼. 만화책에 손대면 얘가 줄글을 안 넘어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었는데 저는 그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노빈손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약간 메이드 브레이스처럼 컬러 그림이 있는데 줄글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약간 만화 느낌으로 해가지고 좋아하더라고요.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시리즈를 쫙 다 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마법의 시간여행 그거 메이드 트리하우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리즈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저희 이제 교수님하고 학생들 생각은 어땠냐면 만화책도 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만화책과 뭐 게임, 만화책과 레고
그랬을 때 아이가 만화책을 좋아하는 아이면 죽을 책으로 넘어가기가 더 쉽다는 거죠. 차라리 뭐 게임이나 장난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아이였으면 얘를 끌어다가 죽으로 갖다 놓기는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만화책이라도 좋아하면 그냥 땡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것도 좀 딴 얘기인데, 저희 시댁 쪽에 남편의 누나의, 그 다음에 남편이니까, 고모부, 뭐 애들에게 고모부. 그분이 이제 책을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딸이 3명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지로는 책을 집에 이렇게 깔아놔라. 그러니까 애들이 밟고 지나다닐 정도로 깔아놔라.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물론 이제 뭐 만화책 이런 거 못 읽겠죠. 그러면서 만화책도 좋으니까 깔아두라고 하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뭐 그 집 애들이 여자애가 3명이었는데 셋 다 너무너무 잘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읽었는데 그 뭔지 이해하는 거. 이거는 한국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영어 도서관처럼 한국어 도서관도 있더라고요. 뭐 레벨 테스트 해가지고 뭐 읽기 같은 걸 좀 가이드 해주고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어제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는데, 또 그 친구가 또 동일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문법을 하는데 그 있죠. 뭐뭐뭐를 하시고 뭐 맞는 거를 뭐 고르세요.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치면요. 그거를 한국어로 읽은 거잖아요. 한국어를 읽었는데, 그래서 선생님 이거 뭐 뭘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한 거예요. 한국어로 적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해력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도 중요하지만 한국어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뭐 제 남동생 이제 올케죠. 그 친구도 아이들 영어를 너무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책을 읽혀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책이 먼저 가고 한국어 책이 먼저 가고 이거를 하고 나서 이걸 해야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백과사전이 개념이 뭔지를 한국어로 이미 아는 친구면 그냥 영어 단어를 주면 돼요. 근데 그 백과사전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걸 설명 못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부터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어가 단어가 이렇게 많으면 거기다 매칭하는 거는 쉽거든요. 근데 한국어 단어 자체가 요거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어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독후 활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독 같은 경우도 뭐 1번 책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2번 책, 3번 책 이렇게 하지 말고 1번 책 읽고 나면 그 1번 책 읽고 난 거에 대해 가지고 재밌었냐 재미없었냐 이것만 물어봐도 평가가 돼요. 그래서 그거 영어 독서 전략 중에서 되게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 평가하기가 있거든요. 그 책의 뭐 작가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고, 그 책의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잖아요. 얘 나쁜 아이, 좋은 아이, 뭐 얘는 이렇게 하지 말았었어야 돼, 이런 거. 그리고 또 이 책 자체가 재밌다, 이 시리즈가 좋다, 뭐 그리고 그림이 안 예쁘다, 뭐 이런 거 등등. 뭐가 됐든 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만 해봐도 그 책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페이지까지 딱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덮어버리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플로런스처럼 계속 소리내서 읽기만 하고 내용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문제가 있었니?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니? 그래서 그게 성공했어? 아니면 실패했어? 너 생각은 어때? 너가 작가라면 실패하게 만들겠니? 성공하게 만들겠니? 작가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 여러 가지 활동 그 수업 중에 하나는 그 챕터 이제 뭐 18까지 있었다 보면은 챕터 19 써보기, 그다음에 에피소드 2 만들어보기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너라면 똑같은 등장인물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사실상 이게 영어 수업이라기보다는 약간 생각 수업이죠, 생각 수업.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애들이 다 다르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바라보는 거를 어떻게 한국어로 안 나누고 영어 스피킹으로 나누게 하는 거죠. 강제적.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전달해볼 기회를 많이 갖게 되고, 그 기회가 바로 자기 터득하게 되는 찬스가 되는 거죠. 어디 가서 영어로 자기 생각을 전달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업은 할 수 있겠죠. 뭐 나는 학교에 간다를 영어로 보면 뭐 답은 이거야, 이건 할 수 있죠. 근데 너 2시간 있어, 뭐 하고 싶어? 이런 질문을 받아보지는 잘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 생각을 말해볼 찬스를 저희는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이 주기 위해서 인원도 작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도서관에서도 항상 그 북토킹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운영되고, 리딩에이트에서 그 피북이 있거든요. 페이퍼북이 있는데 그거를 레벨 1 이상 되는 애들은 그거를 하고서 반드시 리딩에이트 문제풀이만 해보더라도
정리가 돼요. 리딩 게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텝 3에 그게 있는데 문장을 한 대여섯 개를 줘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해 보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본 거 아니에요. 아, 등장인물이 누구였는데 뭘 잃어버려가지고 뭐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요거를 통해가지고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3학년 때는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적극적인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저희도 3학년부터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특정 수준 이제 3학년의 마지막 그룹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그룹에 함께 못 갈 것 같으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원들이 3학년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갈 바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1대1 코칭하는 거죠. 뭐 해법 영어라든지 뭐 UM이라든지 뭔가 그 스피킹까지는 조금 포기하고 일단 그 학교 테스트라도 조금 준비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즘에 붐이잖아요. 분당에 그 네이버도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 젊은 이제 부부인데 아이가 한 명 뭐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다들 영어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대기가 뭐 엄청 많다고 이러면서 이걸 꼭 보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 유치원을 돈만 주면 영어 유치원에 돈만 주면 애가 리턴이가 되냐? 아이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에 돈 주는 것까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똑같지 않아요. 거의 없는 듯 할 수도 있고 엄청난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능력이 있다면 2년 정도 다닌 아이가 3년 정도 되게끔 레벨이 확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1년 다닌 아이가 2년 다닌 것처럼 보이기는 좀 쉽지 않아요. 1년 다닌 아이가 아예 안 다닌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3년 다닌 아이는 그러면 1년 다닌 아이처럼 되지 않는가?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북불복은 절대 아니고 그냥 그 아이의 컬러인 거예요. 그 아이의 언어 능력, 그 아이의 문해력, 그 아이의 어쨌든 학습 능력, 뭐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결과물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지난해의 경우였는데 엄청 충격적인 거였는데 이제 영어 유치원을 3년 다녔다. 요 사전 정보만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딩 게이트를 보는데 KB인가 KC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을 수가 없다. 뭔가 잘못했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려다 놓고서 이제 책을 읽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단어를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어 놀이학교를 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이학교 같은 경우에 대개 경우 한국어 영어 병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병행이라고는 하지만 하여튼 아이들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아이가 양쪽 언어를 다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이가 선택적으로 한국어만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죠. 나는 학교에 간다. I go to school. 이렇게 두 번 얘기하면 I go to school은 안 들리고 나는 학교에 간다. 그 얘기만 들리는 거죠. 그리고 걔는 불편함 없이 학교를 다 졸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근데 반드시 그거를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만으로 3년의 리터닝적인 엄청 잘하는 아이의 결과물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해리 케이스처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한 애들도 초등학교 3학년에 초 2학년 수준으로는 많은 아이들이 가요. 많은 아이들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아이의 언어 능력에 관한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만큼 성실하게 숙제를 다 해오는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기회비용이 있는데 요거를 많이들 생각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한국어 유아교육 전부 다 더하기 영어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국어로 전달할 수 있는 수업 내용과 영어로 전달할 수 있는 수업 내용이 제한적이잖아요. 똑같이 영어로 주고 한국어로 줬다 손 치더라도 이 아이가 이 영어로 준 거를 다 받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프리 과정 같은 경우에 피자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많지만은 그 뭐 넘버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것밖에 얘기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의 실력을 따라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들을 다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으면 뭐 가면 좋죠. 그러니까 절대 보내지 마세요는 아니라 이제 이런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 걸 혹시 간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제 말레이시아인가? 근데 거기서 이제 여러 해를 살다 온 친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에 왔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지금 현재 2학년인데
3학년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학년이 3학년 과정 못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거기는 이제 8월부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이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의지, 배우려는 의지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그래서 선생님이 뭘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해력. 얘가 영어로 소리내서 읽을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오면 또 이제 한국어 독서, 또 배경 지식, 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책을 많이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능동적이고 논리적인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어머님들은 약간 특히나 직장 다니면서 저도 뭐 힘들었지만 그러면 급하고 시간 제한적이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일단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하다가 다칠 게 뻔하잖아요. 그거 하다가 못할 게 뻔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시간을 못 맞출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길로만 아이가 간다고 하면 얘는 실패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머리가 안다 하더라도 몸이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똑같이 그걸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하지만 하지 않고 내비뒀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늦어서 못해가지고 선생님에게 혼났어.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계속 실패하도록 내버려두고 그리고 선택하는 게 있어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네 생각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오피니언 같은 경우에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써머리는 되게 잘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생각은 어때? 이 등장인물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 답이 안 나와요. 영어를 엄청 잘하는 애인데 그래서 그 친구도 이게 그 뭐죠? 질문을 안 당해본 거예요 항상. 어떤 거 먹을래? 아이스크림? 아니면 뭐 주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아이스크림 이렇게. 그리고 오피니언 쓸 때 이유 was fun 뭐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뭐 funny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면은 항상 쓰라고요. because 이유를 왜 어떤 부분이 왜 이걸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것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선택해보기. 그리고 선택했을 때 내가 당할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자꾸 선택하는 연습을 아이에게 질문을 계속 질문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첫째 아이랑 둘째 아이랑 좀 차이가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있었었는데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뭘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뭘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걔를 데리고 가서 이거를 왜 하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근데 이 경우 되게 중요한 게 두 번째 아이가 있는 와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만 데리고서 먼저 방으로 간 다음에 문 닫아두고서 이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랬지, 뭐 이랬지, 그랬는데 이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좀 자기 생각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생각 정리하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논술하고 보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나만 바라봐 하고 1대1이고 다 해고 그죠? 자기가 실제로 당면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 주장을 맞다고 주장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논리를 다 갖다 대면서 맞다고 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둘째도 방치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 그게 일어났을 때 즉각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뭐 밤에 자기 전에 따로 둘이 데려가서 낮에 이런 일이 있었지 너 뭐 이렇게 했잖아. 그거는 뭐 다시 그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를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약간 후회하지 말자 이게 제 모토인데 나쁜 일이 항상 생기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다음에 똑같이 그게 또 돌아오거든요. 그럼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일까? 다음에 똑같이 그게 또 돌아오거든요. 그럼 다음에는 나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일까? 그거를 미리 결정만 해두면 다음에 그 상황에 닥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결정해 두지 않고 계속 그거 하지 말걸, 그거 하지 말걸 100만 해봐야 지나가는 거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다시 또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지 말걸?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돼? 이거를 생각을 해놔야지 내가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그냥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실수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수를 2번, 3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진짜 용납이 안 돼요.
사실 잘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왜 그런 선택을 앞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득. 그래서 요거 연습 진짜 좋다. 그리고 영어 숙제는 어디까지 하든 이것도 좀 약간 저희가 모니터링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숙제를 막 이렇게 이게 엄마가 한 건지 애가 한 건지 이게 확실히 구분이 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해온 게 맞긴 한데 지금 뭐 미실 같은 경우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가 다 영어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많더라고요. 엄마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를 영어인데 엄마 그래서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둘 중에서 어떤 게 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팝하고 옆에 두고 하루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거를 영어가 무슨 말인지를 해독해내는 그 능력을 자꾸 연습을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내공을 쌓아야 되는데 힘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상한 애들은 불러다가 여기서 숙제를 시켜보거든요. 근데 집에서 아저씨 똑같이 하더라고요. 아 티처, what is it?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읽어봐 이러거든요. 읽어보고 나면은 모르는 단어 나와요. 뭐 describe 이런 거 나와요. describe가 한국어로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몰라요 이래. 모르면 어떻게 되지? 뭐 이래요. 사전을 이용해야지. 자기가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DES 이렇게. 또 해봐야지 다음에 describe가 나오면 아 이게 그거였지 하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애들은 사전을 찾았어요. 서술하다, 묘사하다. 그게 뭔지 몰라요. 어린애들의 그런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 엄청 잘해요. 근데 이제 찾아봐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영양사전 찾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어휘력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프리 과정에서는 부모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인데 왜냐면 이것이 맞다 틀리다 거기까지는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필요한데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PS부터는 그냥 오로지 영어 사전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그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대신해 주셔도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계단을 오르지 않고 올라간 것처럼 착시 현상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이렇게 모니터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까처럼 뭐 차인 이러거든요. 애가 가끔 뜬금없이 얘기를 뭐야 너 되게 잘 읽는 줄 알았더니 이건 뭐지? 안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프리 과정에서는 교실 영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단어로 말하기. 자기가 단어로 의사 전달을 해요. 그리고 PS, 이제 여기서부터 책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식 저희 교재를 이용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문장으로 쓰기가 PS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기를 써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피자 이렇게 하지 않고 I make 피자 뭐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이드 같은 것도 쓰고 I make 피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미 메이크 피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PR 단계에서 문장으로 서머라이징 할 수 있어요. 애들이. 이 단계에서도 단어로 뭐 뻑뻑뻑 하면서 그 책 내용을 영어로 선생님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2개월, 8개월, 6개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떠한 누구도 이거를 8개월어치 다 하고 가진 않아요. 이거는 풀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그룹이 잘한다? 그럼 책 몇 개 빼고 가고 그 아이만 특정하게 나댄다? 그럼 얘만 빼서 딴 반을 보내요. 그런 식으로. 왜냐면 그 친구가 말을 다 해버리고 막 너무 하고 싶어 하면 다른 애들이 생각할 기회를 안 주고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문장으로 말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제 수업이 가능한 시점이 여기 S1 그래서 사과나무나 뭐 워터, 물의 순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주제 수업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미국 교과서 1학년 2학기 과정인데 여기부터가 원하는 의사소통이 다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전달하지 못하는 건 없어요. 대신 문법적으로 틀릴 수 없죠. 그리고 안 되면 뭐 책상을 잘 모르겠으면 teacher, chair friend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자기 할 말은 다 해요. 그리고 나서 L2는 프레젠테이션 여기까지가 되고 나면은 진정한 이제 영어 주제 수업 미국 교과서 2학년 과정부터 시작해서 있게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2번 리딩 앤 스피킹 과정이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스트럭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법도 하지만 파닉스라든지 아니면 문장 패턴 드릴링 이런 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3개가 어학원 수업이고 여기 2개가 도서관 수업인데 도서관 수업은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진행이 되거나 아까처럼 북 리포팅, 북 토킹 하는 거 그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있지만 다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선택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마다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공이나 아니면 주제가 되는 명사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문장 쓰기가 가능해지는 PS 단계부터는 처음에 무슨 일, 중간에 무슨 일, 그리고 끝에 무슨 일, 요 세 문장 정도를 요약을 한 다음에 선생님에게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라블라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거를 단어로 하든지 뭐 문장으로 하든지 이 정도 수준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그 파이널 버전인데 제목도 쓰고, 등장인물, 언제 어디서, 그리고 내용이 어땠고, 내 생각은 어떻다, 이렇게 제출한 다음에 요 단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개 경우 문장으로 원활하게 다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서머라이징 잘 해주고 북토핑도 잘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독서 능력의 향상 조건은 애들이 높은 책이나 뭐 레벨 높은 책이나 아니면 두꺼운 책에 대한 도전을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한국어 책을 두꺼운 책이나 뭐 긴 책 이런 걸 읽어봤으면 도전하기가 좀 쉬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화책도 책이니까 읽는 거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대신에 이제 그 로빈손 이런 것처럼 줄그러진 거를 추천해 주실 수는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해서 똑같은 거를 계속 읽는다고 하면은 플루언시가 되게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해도도 당연히 향상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전을 추가로 찾지 않더라도 같은 거를 반복적으로 몇 번 읽어보면은 그 말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우리도 영화도 한 번 봤을 때랑 두 번 봤을 때랑 이해가 다르잖아요. 내가 놓쳤던 거 있지 이렇게.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게 하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좀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같이 뭐 슬램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친구도 한 7번, 8번 반복해서 읽는다면은 그게 그 말인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기도 하지만 그런 숨은 뜻을 잘 못 찾을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많이 읽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스피킹도 향상되고 문장 구조도 알 수 있어요. 이제 P07반 같은 경우에는 1월 6일 날 이때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영어 실력을 볼 거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영어로 된 걸 알아듣나? 그리고 얼마만큼 알파벳을 인지하고 있나? 그리고 알파벳별로 중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 그림 보고서 찾아내는 거, 그리고 이제 대문자, 소문자 매칭하는 거, 이제 그런 걸 애들 하는 걸 볼 거예요. 근데 자, 1번 나오세요. 한번 해봐. 뭐 몇 초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불러놓고 게임을 해요. 애들 막 재밌다고 막 하지만 어쨌든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아이 성격도 볼 수 있어요. 막 나서서 다 하고 욕심부리고 막 내가 다 할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좀 샤인가지고 안 하지만 나중에 질문을 했을 때 타월을 그러면 이제 그쪽에 좀 손이 가있고 뭐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도형이라든지 뭐 단어라든지 그런 거 알려주고, 그거를 애들이 얼마만큼 새로운 건데 기억을 금방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게 그거다 이런 거를 피드백하는 그런 거 볼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프리 과정에서는 원래 저희가 정원이 7명인데 프리 과정에서는 5명까지로 하고 있고, 수업하실 선생님은 헤더 선생님 수업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강을 할 때는 아시다시피 화목 40분, 금요일 3시간 이렇게로 이제 개강이 되고요. 아마 3월에도 특별한 일 없으면 이 시간에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프리 과정이 22번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파닉스 자음 소리를 완성하고, 완성이 됐다 안 됐다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친구가 아는 단어든 모르는 단어든 첫 번째 자음이 들어간 단어를 듣고, 예를 들어서 뭐 노트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사운드니까 N 이렇게, N 이렇게 배속 문자를 받아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수업 시간에 모니터링을 할 거고, 하루에 1개의 자음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첫날은 뭐 B, 둘째 날은 BC, 셋째 날은 BC, D까지. 근데 모음은 그냥 그 한 회차를 차감하지 않고 그냥 섞여서 가는 거예요. 모음까지는 아직 목표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렇지만 애들이 다 알더라고요. 모음. 그래서 모음은 쓸 수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자음을 확실하게 이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적돼서 가니까 거의 한 3주 정도만 지나가도 애들이 엄청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그럼 완성하는지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 보고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한 150에서 200개 그 정도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그 단어를 읽으면서 이게 데스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상 그림을 보고
데스크라고 얘기하고 첫 번째 사운드가 뜨뜨 요거까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데스크 너 다 데스크 배웠잖아 이거 읽어봐봐 이거 안 돼요. 못 읽어요 이거.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사운드 그 다음에 그림 단어 여기까지만 목표예요. 그래서 수업 쪽 활동은 주로 게임을 하고요. 그리고 그림 단어를 위해 가지고 여기 유튜브 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튜브 맨날 여기 1일, 2일, 3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1월 11일부터 시작할 거니까 10일 되는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지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유튜브를 오늘 몇 번 봤더라? 10번. 에그매치를 오늘 했는데 최고 기록이 3초. 그 다음에 뭐 파이스마스터 오늘 숙제가 없었네? 그럼 안 하고. 픽처 딕셔너리 B 하라고 했으니까 뭐 B 하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 날짜. 그리고 저널은 어제 썼으니까 어제 체크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특별한 숙제가 가끔 나가니까 그거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매일매일 어머니가 아이가 이거를 제대로 했다 못했다 correct, incorrect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거까지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도움이 필요한 과정이 가장 필요한 과정이 이 과정. 그래서 매일매일 30분 정도 아이랑 내가 소비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야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7일인데 뭐 3시간 반을 하루에 몰아가지고 하고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시간 딱 정해놓고 저녁 8시, 뭐 저녁 9시 이것도 괜찮은데 어쨌든 30분 정도 소요되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플랜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이트 마스터는 이게 수업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자습 교재예요. 그래서 집에서 숙제로 해오면 되거든요. 단지 수업 중에 필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그림, 여기에 있는 단어 요거만 필요해요. 그래서 집에서 그림 보고도 얘기를 하고 글자 보고도 얘기를 하고 이걸 연습을 많이 해와야지 수업 시간에 게임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게임을 잘하나 이거를 보고서 발전도를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또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거고 제가 그리고 또 이거 안 되면 또 이건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화 안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플래시카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가 지금 꽃갈모자 A송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애들이 다 외우면은 그걸 연상해가지고 나중에 그 쓰기, 알파벳 쓰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노래를 줄줄줄 읽고, 외우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게임할 때는 뭐, 꼬부랑길, 그리고 애들이 S 이러면서 이거는 포인팅 해야 되거든요. 잘 안 본 애들은 뭔지 몰라요. 꼬부랑길 막 글자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적어도 30번 이상씩 그 숙제로 나가는 유튜브들을 계속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음별로 5개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붙여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머니가 예전에는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힘들어서 제가 이거를 다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이가 혼자서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버블인지 뭐 이것이 바스켓인지 이거를 애들이 그림 보고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림 보고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를 이거 버블 하면 맞다, 이거 바스켓 하면 맞다 이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할 때 point to the picture, candle 이런 거예요. 그러면 캔들이면은 크기가 일단 10페이지로 가서 이 그림 이거를 제대로 하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My Picture Dictionary에 관련된 거지만 B로 시작되는 나만의 그림 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박스라든지 배트 이런 거 애들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도 돼요. 좀 귀찮은 애들은 그냥 카피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미실이 했다 그러면 자기만의 컬러로 아름답게 꾸몄을 것 같아요. 여기 절대 존재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칼라 감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면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4단어를 선택해서 이제 단어를 써오면 돼요. 그리고 이제 A매치가 있는데 요거가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매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애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면은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 맞춰보고 안 맞네? 그럼 이건가? 이게 아니고 쫙 펼쳐져 있으면은 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A부터 Z까지를 3분 안에 들어오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부터 L까지 했는데 이미 4분 넘어갔어요. 이러면 얘는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연습해서
뭐 1분 50초 안에 들어오도록 해달라든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의 최고 기록이 뭐다? 그거를 아까 숙제장에다가 에그 매칭 몇 분 몇 초 걸렸어요. 이거를 저기 써서 보내주셔야 돼요. 너무 재밌어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머님들이 또 내 숙제 이러면 재미없고 나 아이랑 뭘 거리를 받아왔네. 이렇게 아이와 교감할 거리를 받아왔네. 지금 또 나이 차이가 많으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리를 드리는 거니까 오늘 30분 동안은 내가 너에게만 오롯이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지퍼백에 넣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아이들별로 컬러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 헷갈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널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줄줄 써오라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어차피 못할 거니까 어떤 애들은 여기서 그림만 그려오는 애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자기가 얘기할 단어 한 개도 하나 없으니까 그 영어 이름 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덜 창피해요. 이게 적어놓고 뭐라고 하지? 뭐 김치 이거 상관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그거 이거 책상 괜찮은데 이걸 책상 하기보다 데스크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어 이름 있으면 좋겠어요. 영어 이름. 뭐 한국어 이름 쓰는 애들도 0.5% 있어요. 근데 왠지 영어 이름 쓰면 자기는 왠지 영어를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7번 반은 이제 확정이 됐고, 그리고 8번이랑 11번까지는 이건 아마 3월에 개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영상을 포함해서 여기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많으니까 50개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시면 그리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은 또 저희 카카오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